예,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0분이니까요. 제가 5시 10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유머가 한 15년 전 된 유머죠, 그죠? 예, 레트로를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뭐였죠? 원래 엄마의 정보력이고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그죠? 근데 그게 또 베리에이션, 변주가 됐죠. 그래서 1번이 엄마의 정보력, 2번이 아빠의 관심, 3번이 할아버지의 재력, 4번이 동생의 희생, 5번이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이런 거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올해 고1이 재수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냉정히 따지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늘 바뀌어왔고 바뀔 때마다 재수생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수학원들이 교과서 바뀌는 거요 4주 완성으로 딱 정리해서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뭐 재수 걱정하지 마시고 재수하시는데 재수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고1이 또 난데없는 날벼락이 하나 떨어져. 연세대학이 논술을 추가 시험 보면서 원래 규정에요, 초과해서 인원을 선발하면 차차 연도에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대 고3이 더 뽑으면 올해 고2 건너뛰고 올해 고1에서 정원을 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년도 정원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발표 안 된 고1 거를 가져오는 거죠, 자연계. 근데 몇 명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61명을 더 뽑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522명이 돼야 되는데 중부 합격자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합격자가 많을 거 따지면 제가 보기엔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하지만 그 몇십 명도 굉장히 크죠. 연세대학이 지금 그 정원 감축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실수를 해서 30명인가 감축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연대가 요즘에 좀 고통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논술학원들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설명회의 목적은 뭡니까? 설명회의 목적.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설명회의 목적은 청중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서 학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인데 정동민 학원은 참 희한하게도 뭐랄까요, 광고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불안감 조성은 안 하고 그냥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를 여러 군데 갔는데 이 정동민 학원처럼 저하고 주고받은 연락이요 한 30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른 학원들은 그냥 언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제가 가면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제가 중간에 짜증이 날 정도로 뭐 이런 걸 이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 오늘 꼼꼼한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사전 질문을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몇 개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이 뭐였냐면 고3 수능 국어 대비 1년 공부 방향 및 주의 시험. 이거는 제가 다른 학원 같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도 옛날에 국어 강사였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평촌에서 제가 학원 한 2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역량을 보여주려는데 소심한 저의 아이에게 조언해 주세요. 소심한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안 됩니다. 상당히 불리해요. 소심한 아이들은 내신 잘 받아서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고, 소심한 거는요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심한 애들은 소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도 요즘에 그 MBTI라는 게 유행을 해서 제가 사람들이 하도 물어봐서 저도 외우는데 저는 ISFJ예요. 근데 사람들이 I는 딱 뭔지 알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그래서 I가 뭐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면 지향적이라고 그러는데 바꿀 수가 없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탐과 탐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유불리. 이게 이제 올해 고2, 고3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탐론. 그러니까 과학 탐구하는 애들이 과학 탐구 안 하고 사회 탐구로 넘어오는 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오늘 신문에는요, 오늘 그 네이버에 보니까 그 중등교과 연구회 선생님들이 사탐론 효과 없었다 이렇게 뉴스 보셨습니까? 네이버에 신문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탐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학 탐구를 했는데 과학 탐구가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러니까 4, 5, 6, 7, 8, 9등급 찍으면 얘는 사탐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과학 탐구 4등급 나오는 애가 사탐으로 가잖아요. 잘 나오면 1등급, 보통은 2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2등급 정도면 대학의 레벨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탐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이버에 나왔던 기사에 대한 저의 다른 견해였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수능 국어 문제를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시간 내에 풀도록 공부를 해야죠. 그죠? 요런 것들은 국어와 연관된 질문들은 우리 정동민 학원 선생님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런 게 있네요.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교들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나머지 대학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에 연세대학이 반영하는데 하여튼 커트라인 선상에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한 2년에 한 18년 정도 해가지고 혹시 이 가운데 청중 가운데 문일여고 출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실래요? 문일여고 출신. 제가 문일여고에 근무했는데 혹시 졸업생, 왜냐면 졸업생이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거든요. 품위도 잡아야 되고. 졸업생 손 들어보세요. 없나 봐요, 그죠? 네, 왜냐면 있으면 제가 주려고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없어서 다른 사람 줘야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회를 갈 때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10번도 있습니다. 10번이 뭐냐면 항상 설명회 가실 때는 녹음하시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녹음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녹화까지 하면 이건 뭐 너무 싫어하는데 저는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녹음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사의 의도를 애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하면 6번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직접 애한테 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녹음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녹화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녹음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따가 끝날 때 질문을 제가 몇 개 받을 텐데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요즘에 입시의 요체라는 건데 이게 입시의 요체, N수생의 증가, N수생이 많이 증가했죠. 근데 N수생은 점점 늘 겁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재학생이 못 가면 N수생이 되니까. 근데 N수생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N수생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학생과 N수생의 격차가 점점 줄어요. 왜냐? 지금 N수생이라고 하는 애들이 보통 3수, 4수까지를 우리가 N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3수생서부터가 코로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안 가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공부 안 하는 걸 물 먹듯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고3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의대 증원은
내년도 의대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생각대로 2,000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어림 턱도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 이 가운데도 의사 계실 텐데, 의사협회는 우리에게 뭘 주장하고 있냐면, 올해도 뽑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고3도 이미 입시가 진행이 됐는데 뽑지 말라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에 복학하면 7,500명이 동시에 공부해야 되는데 의대가 수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근데 왜 당신들 휴학을 시켰냐, 아이들을. 그냥 공부를 시키지. 투쟁은 투쟁이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인데 어쨌든 내년도는 물 건너갔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애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저건 사실은 저는 그 지역인재를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인강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지방도 그렇게 소외된 것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평촌은 학군지에 속하는데요. 평촌 말고 저 경기도 북부 쪽에 가면 파주, 문산, 동두천 이런 데 애들이 더 불리합니다. 대학 갈 때. 오히려 대구나 광주 애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대구, 광주 애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주고 파주 애들은 안 주니까 문제가 있죠. 농어촌, 요즘에 농어촌도 있는데 농어촌은 뭐라 그럴까요? 농어촌은 요즘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전형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전공 자율 선택제가 뭐냐면 대학 들어갈 때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전공이 뭐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되니까 과가 200명, 300명을 한 방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늘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가 아마 대학 들어가기가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300명, 500명을 동시에 뽑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 정원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전공 선발하는 대학들은 다른 과들이 보통 자유전공학부는 200명, 500명, 300명, 100명, 150명을 뽑는데 영문과 1명, 국문과 1명, 동문과 이런 식으로 뽑아요. 그러면 그런 과에 애들이 지원하기가 너무 어렵죠. 한 명 뽑는 과에 어떻게, 근데 한 명 뽑는 과에 붙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한 명 뽑는다 그러면요, 동네 아는 형이나 친척들을 동원해서 첫날 원서를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명만 접수하면 몇 대 1이에요? 10대 1. 그럼 누가 지원하겠어요? 겁나서? 지원 못하죠. 나만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수능도 안 봤으니까 원서를 낼 수도 없으니까 그냥 게임 끝. 나만 붙는 겁니다. 이거 붙으면 되는데 걸리면 업무 방해. 근데 작년에 건대에서 한 명 걸렸죠. 기획인형 전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걸리면 대박. 걸리면 업무 방해. 사탐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탐론.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과학탐구가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기 어른들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이과면 과탐, 문과면 사탐인데, 요즘은 문과이과 구분하지 않고 사과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과탐을 안 해도 공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사탐으로 넘어오는 게 사탐으로 튀었다고 그래서 사탐론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탐론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칩니까? 문과 애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과 애들이 넘어오니까. 근데 더 문제인 것은 이과 애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물리원, 화학원, 지구학원, 생명과학원 애들이 사탐으로 튀니까 모수가 적어지니까 1등급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과탐하는 대치동 엄마들이 수능 시험 보겠다가 다 원서를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수를 늘려서 1등급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지켜야 되니까. 물론 시험 보러 직접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려면 뭐 몇천 명이 가야 실은 되는데 몇천 명씩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탐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탐론은 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통계적으로 별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통계가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제가
애들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이 애들이 인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나 모의고사 과탐 4등급인데 이번에 수능 1등급 받았다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오르비나 이런 데 가면 수만이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학 인원 감축. 교육대학은 인원 감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대학 가는 게 과연 전망이 있느냐? 전망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대학. 애들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교육대학 이번에 500명을 줄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교육대학 커트라인이 높을 겁니다. 근데 교육대학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요. 사범대학은 희망이 없습니다. 사범대학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학은 너무나 많아서 정원이. 그 다음에 간호학과. 참 똑같은 의료 인력인데 의사분들은 2,000명 늘린다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간호학과도 올해 1,000명 늘렸거든요. 근데 우리 늘린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1,000명이 늘었는데. 그래서 간호학과는 올해 좀 들어가기 쉬워졌다 이런 얘기고. 근데 올해 1,000명, 내년도 아마 1,000명 또 늘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번 사탐론, 8번 변표. 이거는 문과애들에게는 유리한 정책이고요. 이과애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의 폐지라고 했는데 저건 뭐냐면 지금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과에 오려면 과탐을 해야 돼요. 문과에 가려면 사탐을 해야 되는데 이과 애들이 높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문과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문과 신공.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교육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문과 애들도 이과로 시험 볼 수 있게 하자. 방법은 사과탐 제한 풀어. 그래서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문과 애들에게는 유리하고 이과 애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그러니까 사탐을 해도 공대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문과대학, 예를 들면 아동심리, 아동가족, 소비자 아동, 아니면 문헌정보,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어국문, 영어영문 이런데 문헌정보 인기 많잖아요. 심리 이런 거. 근데 인기 많은 거하고 나와서 굶는 거랑은 별개 문제예요. 우리는 이과를 안 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렇게 풀어주면서 사탐에도 이과로 가니까 또 무전공을 통해서 이과로 갈 수 있으니까 문과 애들에겐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변표. 변표가 뭐냐면 변환 표준 점수거든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탐구 과목이 문과 사탐 9개, 과탐 8개잖아요. 17개인데 과목마다 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점수와 원점수의 관계 아시죠? 원점수가 낮으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고 원점수가 높으면 표준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표점이 높고 쉬운 과목은 표점이 낮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표점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점 받았는데 내가 선택한 시험이 너무 쉬우면 만점 받고도 표점이 낮게 나오고 백분위가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잖아요. 똑같은 거. 저놈은 물리 원했기 때문에 이득 보는데 나는 생명과학 원했기 때문에 손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서 대학들이 그러다 점수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동일한 백분위를 가진 아이는 동일한 점수를 받도록 평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탐 같으면 100분위 90이면 100분위 90에 해당하는 각 과목의 표준 점수를 평균 내서 그걸 변환 표준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수능 시험이 쉬우면 그 점수를 벌려놔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 내면 100분위 90이 표준 점수 70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72로 올려요. 그리고 100분위 89를 68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조정해서 그거를 간격을 벌리면 불보정이라고 그러고 간격을 좁히면 물보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과 애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과탐이 어려워요, 사탐이 어려워요. 늘 과탐이 어려웠죠. 그래서 과탐이 늘 표준 점수가 높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과탐은 과탐끼리, 사탐은 사탐끼리 변표를 만들어서 이과 애들이 높은 표준 점수를 가지고 문과로 신공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통합으로 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의 권고는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대학들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탐, 사탐 17과목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탐한 애들은 이득이고 과탐한 애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8번, 7번, 4번, 3번 요 4개는 문과 애들에게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러 이제 오늘 오신 거죠. 그죠? 이거는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끝에서부터 검정고시를 할까 말까. 여기 지금 고1은요, 검정고시 말고 다른 선택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학교에 마음에 안 들고 내신이 안 나와서 자퇴를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자퇴를 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국영수를 빡세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교육청에다가 다시 원서를 내서 재입학을 하는 겁니다. 1년 꿇는 거죠.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검정고시는 대학 가는데 제약이 좀 있는데 재입학은 고등학생이 다시 되는 거니까 제약이 없고, 그러면 뭐가 이득인데 1년 공부를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을 봐도 우리 후배들보다 내가 한 번 더 훑은 거니까. 그런데다가 먼저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안양외고를 들어갔는데 외고 들어갈 때는 폼 잡고 들어갔는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죽 쓰고 2학기도 중간고사 죽 썼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희망 없다. 그러면 자퇴를 하고 다시 평촌이면 평촌, 부흥이면 부흥, 배경이면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양외고 다닐 때 내가 받았던 모든 내신 성적이 깨끗하게 말소가 됩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경고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신에서도 내가 후배들을 우위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공부를 더 했으니까 애들보다 앞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서울의 하나의 유행입니다. 요즘 검정고시 잘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재입학하는데, 내가 다니던 학교로 다시 들어가면 재입학, 다른 학교로 들어가면 편입학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신은 말소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도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우리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대치동 엄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요즘에 우리는 전문가들이 무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하는 걸 보고 저런 게 있었네 이렇게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고2는 이제 고3 올라가니까 학종을 준비해서 그냥 그대로 준비하시는데, 고1은 학종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내신 잘 받아 교과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봅니다. 학종은 인건비는 많이 들고 품은 많이 드는데 이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종은요, 반영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자기소개서 안 받고 해서 이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큰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인강, 과외 중 무엇으로 보완을 하나? 우리가 애가 뭔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보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과외요? 인강이에요? 아니면 학원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이에요. 정동민 국어논술 인강 아니고 정동민 국어논술 과외 아닙니다. 뭐가 제일 좋죠? 학원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냉정히 말하면 애가 자기 주관에 뚜렷하고 엉덩이가 무겁고 자기 절제력이 있으면 인강이 괜찮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쇼츠, 릴즈, 틱톡 이런 거에 쇼폼에 익숙해서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이런 거 완강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강의 듣는 애들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저 학원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유튜브에 나가서 그 얘기 한마디 했더니 그 멘트가 거의 저의 대표적인 멘트처럼 돼가지고 좀 무관하긴 한데, 애들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과 갈굼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멘트를 했더니 인구의 회자가 되는데, 그래서 애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직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직접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지만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 그래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애들 같이 왔죠, 그죠? 온 애 손들어 보세요. 난 애다. 예,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심하고 갈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달래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리고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은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없애려고 그러면 가정불화가 엄청 생기는데 저는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둘을 기르거든요. 근데 저희 딸하고 저희 계집애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고3 수능시험 끝난 다음날 제가 사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건 뭐 아버지의 권위로 한 것이 아니라 애하고 대화를 통해서 네가 휴대폰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봐라. 아빠는 네가 휴대폰이 필요 없는 이유를 얘기하겠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아빠 안 살게요. 그래 착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큰 아이를 그렇게 하니까 작은 아이는 사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가운데서요 제일 그 우울한 부모님이 누구냐면 애가 둘인데 애가 고1이고 중3인 엄마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애가 고1 중3. 이 엄마들은 힘든 삶을 살게 생겼어요. 원래 큰 아이가 둘째 아이의 귀감이 돼야 되는데 입시 전략도 고1짜리가 큰애면 제도가 안 바뀌면 큰애를 한번 치러보고 둘째를 치르면 쉬운데 이건 제도가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의미가 또 더 불쌍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애가 셋인데 고1, 중3, 초6 있습니까? 우리 저쪽에 하늘색 옷 입은 어머님은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불쌍해서. 왜냐하면 올해 고1 제도가 다르고요. 중3 제도가 다르잖아요. 올해 초6 제도가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삶을 살게 생겼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 논술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논술학원에 와서 저런 질문을 던지는 제가 참 웃기는 놈이죠. 근데 논술은요 수학 논술이 있고 인문사회 논술이 있거든요. 수학과 논술은 여기 이과생들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수학과 논술은 수학만 잘하면 논술 준비를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 논술은 아니에요. 문과 논술은 뭔가 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 논술은 풀이하시오,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국어 논술은 설명하시오, 논박하시오 이런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문과 논술은 하려면 미리 해야 되고 이과 논술은 수학 진도 끝난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논술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1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줘야 인문논술은 가능한데 이게 논술이요. 논술을 원해서 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입시를 치를 때 가장 불쌍하게 보는 게 누구냐면 육논술하는 애들. 육논술이 뭔지 아세요? 수시모지 6개를 다 논술로 쓰는 애. 이거 우리가 입시할 때 굉장히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걔도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자사고 특목고에 갔는데 내신은 안 나오고 수시엔 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논술하는 건데 그렇게 맘먹은 애는 일찍 논술 시작하셔야 돼요. 논술도 안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는 어떻게 하나? 사탐론 아까 얘기했고 학종은 제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학종은요 자기소개서 안 받죠. 독서활동 반영 안 하죠. 수상능력 반영 안 하니까 내신의 위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학종 갈 사람들은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 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수시에 가나 정시에 가나 이거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에 다 몰려갔다가 떨어지면 정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시가 쉬워요? 수시가 쉬워요? 옛날에 제가 한 강의를 유튜브 같은 걸 들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수시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겠습니다. 정시가 쉽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정시 모집이 45%로 늘어나면서 50% 가까이 정시 모집을 뽑는데 재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애는 수시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정시에 자원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UA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UA가 회사가 두 개입니다. UA가 있고 UA 어플라이가 있고 진학사도 진학사가 있고 진학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어플라이가 뭐하냐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진학을 통해서 인터넷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진학으로 접수하면 제가 그 엄마 싫어합니다. 왜? 2,000원 날라갔구나. 유예로 접수하면 아이고 감사하다. 2,000원 벌었구나.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한 명 접수할 때마다 2,000원씩 봅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정시 때요. 지금 이제 정시 때가 됐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모니터만 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게 돈 버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률 마감하는 날 아침 10시에 최종 발표하고 마감할 때까지 발표를 안 합니다. 대학들이. 후진 대학은 계속 발표하지만 좋은 대학은 안 해요. 늦어도 오후 한 2시쯤 발표하고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인터넷 원수 접수하는 회사니까 남들은 못 보는 경쟁률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근데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야 지금 고대가 미달이거든 빨리 넣어 이런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마지막 발표할 때 0.5대 1이면 발표하고 나면 한 6대 1, 7대 1을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0.5대 1이면 마감하면 한 3대 1, 2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애들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애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내신 안 나오고 그래서 수시에 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시에 몰빵하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신에 신경을 쓰나 마나라는 건데 내신에 신경 쓰고 말고는 외고와 자사고 특목고하고 일반고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외고나 자사고는 3등급이 마지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 정도가 돼도 학종이나 이걸로 명문대학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3등급 후반 때리면 학종이나 아니면 교과로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고에는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4등급이 안 되면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돌려서 가는 것이고 자사고나 외고나 특목고 이런 애들은 3등급 후반대가 나와도 얼마든지 주요 대학 갈 수 있으니까 내신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재학생은 참 딜레마 상황입니다.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내신에 몰빵하자니 수능 취재에 걸릴 것 같고 수능에 몰빵하자니 N수행하고 대결이 겁나고 근데 저건 극복해야 될 딜레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에도 정시로 갈아타는 이 시기가 언제라는 건데 과거에는요 2학년 여름방학 때쯤에서 결정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학년 겨울방학 때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정시자도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는 내신 받는 것이고 학원은 수능 준비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재미삼아 가져온 건데 강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수능시험 보기 전에 신문기자들이 입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파랗게 가린 게 전문가들 이름입니다. 대부분 어렵다. 올해 의대 증원이고 N생이 많아서 변별을 하려면 수능 어렵게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 이름 앞에 어떤 접수어가 있습니까? 뭐라고 됐지 여기? 다만, 반면, 다만, 반대로. 무슨 얘기죠? 다들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만기 소장만 평이하다. 작년보다 쉬울 거다라고 얘기해.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살떨리는지 모릅니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예. 속된 말로 이거 개쪽 나는데 이거 하고 생각했는데 평이하게 나와서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제가 그게 관록이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냈고, 또 이번에 연세대학교 논술 재시험 보는 것도 추가 시험 보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몰라, 내가 쓴 거를 연대가 봤나 뭐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내년도 수능이 어떨 거냐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이 경향이 유지될 것인가, 내년도 수능도 평이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수능은 평이하게, 이것이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수능이라도 평이하게 내서 가자. 이것이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는. 79학번 동기인데 요거는요 그 애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님들하고는 아버님들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수능 시험 봐야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갖다 주시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타만 수정하고 갑니다.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 간 점 차이가 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작을 것이다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걸 쓸 때 한 3일 반 세고 쓴 거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뭐 정동민 학원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줬을 거니까 저는 대충 넘어갑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요즘에 중세 국어가 어렵죠, 그죠? 저도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만은 중세 국어를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데 세종대왕한테 편지 쓸 것도 아니고 이거 보시면 요즘에 수능에 나오는 작품들이 우리가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작품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네, 많이 다르죠. 이게 뭐 노벨상 받는 나라인데 뭐. 그 다음에 수학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수학은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원래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하잖아요. 이과 애들은 미분과 적분하잖아요. 미적분. 근데 문과 애 중에 어떤 애들은 확통 안 하고 미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문과애가 미적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양이 미적은 확통의 한 2배 됩니다. 근데 그렇게 2배에서 표점 잘 나온들 확통해서 원점수 잘 받아서 표점 잘 나오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과애들은 그냥 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등급 미적해도 1등급 나오면 미적하는 게 옳은데 그렇지 않으면 확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부의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문제입니다. 영어. 애들이요 영어를 소홀히 합니다. 영어는 사실은 절대평가라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영어는 올해 나라에서 쉽게 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원래 교육부의 그 방침은 뭐였냐면 영어가 나오는데 교육부의 방침은 쉽게 해서요. 아주 쉽게 해서 1등급 퍼센테이지를 약 한 그
8%에서 10% 정도를 예상하고 냈어요. 평가원의 의도는 영어 1등급을 한 8%에서 10% 정도 나오게 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성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같이 시험해 본 결과는 한 6%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아주 안 한다는 거죠. 영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탐과 탐은 올해 제일 쉬운 과목이 생활과 윤리거든요. 근데 올해 생윤하고 윤사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내년도에는 아마 생윤, 윤사는 좀 쉽게 나올 것 같고, 뭐 지리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탐구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를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애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학 탐구인데, 그 과학 탐구는 나온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과학 탐구는 기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죠? 문제를 안 풀어봤고. 근데 요즘에 화학하는 애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화학 강사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화학 강사가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과학이요. 지구화학 강사만 돈 주면 되고요. 그래서 화학 강사들이 재빨리 과목을 바꿨습니다. 화학 강사라는 걸 버리고 통합과학으로 돌아섰는데, 화학은 저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점점 주니까 등급이 안 나와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지구화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구화학은 전혀 쓸모가 없는 학문이긴 하지만 대학 가는 데 유용합니다. 지구화학은요, 일상생활에서 글쎄요, 대학 공대에 가서 지구화학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지질학과가 아니면. 근데 물리나 화학은 쓸모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약학과 같은 데 가면, 의대 같은 데 가면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구화학은 지구학 계통의 학과가 아니면 별로 쓸모가 없어서. 근데 그러고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운 과목이죠. 대학 가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니까.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학원들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서열. 국어논술학원 가운데 제일 좋은 학원은 어디에? 아시잖아요. 그죠? 정동민이라고. 근데 종합학원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에? 최근에 인기 탑. 세무조사 엄청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뱉어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회사. 시대인재. 2번이 강남대성. 3번이 강남 하이퍼. 메가스타디 이런 데인데, 시대인재가 왜 떴습니까?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떴습니다. 왜냐면 서바이벌 모의고사 문제가 워낙 좋은데 그 문제를 풀려면 시대인재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시험지를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둠의 경로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길이 있어요. 어둠의 경로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대인재로 안 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대학 못 갑니다. 우리는 말이 시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디 가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모의고사가 다 있죠? 온 전국에 있는 모의고사가 다 있어요. 어쩌면 정동민하고 내신 문제도 있을지 몰라요. 어디 가면 있죠? 모르시나 봐요, 진짜. 애들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밖에 나서 소문내지 마세요. 개인 메신저 가운데 보안이 철저하다는 외국계 메신저가 있죠. 그죠? 국내 메신저는 카카오톡,
이런 거 외국 거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도 선호하고 안철수도 쓰고 체리 따봉 보내고 뭐 이런 거.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개인 메신저가 N번방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N번방. 거기에 가시면 모든 시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다운받아 본 적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거기에 접속하면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에 핸드폰이 뜨잖아요. 거기서 자꾸 메시지가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다가 어떤 날은 당신 왜 그거 써? 당신이 정치인이야 뭐야? 그러면서 당신은 혹시 또 이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려면 봐라 그랬는데 시험지 보는 거죠. 그 시험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래 옛날 영어 가운데 우리가 텔레비전, 텔레파시, 이 텔레라는 것이 멀리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대입 전형으로 갑니다. 이게 요즘에 대학 가는 길인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내신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신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 아시는 거니까 통과합니다. 한글 다 아시죠? 그죠? 한글 아시니까 통과.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는 통과합니다. 이거 가치점도 안 맞을 거니까 통과. 자, 학생부. 이건 이제 학종 얘기로 갑니다. 학종. 학교 폭력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애 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 대학 못 갑니다. 그래서 혹시 애가 싸웠어. 우리 애가 가해자면 그날 바로 싸운 그날 해결하셔야 돼요. 가서 돈으로 실리든 애한테 무릎을 꿇든 화해를 시키고 절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안 됩니다. 열리면 학생부 기록되면 대학 가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을 때리기보다는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맞을 때도 가려가면서 맞아야 돼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맞아야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맞으면 맞는 보람이 없죠. 그죠?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고1, 고2, 고3 애들 얘기인데 보시면 수학 경력도 반영 안 하죠. 독서활동도 반영 안 하는데 도서명은 이건 대학은요 독서를 많이 하는 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 내용은 쇠특에다 옮겨 적어주면 됩니다. 쇠특에다가. 근데 독서활동에다 쓴 건 반영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독서활동은 기자 미반영 인물의 독서 내용을 쇠특이나 진로활동 등에 기록해봐라 라고 나와 있고 수학경력 대입에 반영하려면 대참가 노력을 제고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의견은요 이건 담임쌤하고의 관계인데 고3 담임쌤은 종합의견을 못 쓰죠. 고1, 고2 담임쌤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쌤하고의 관계는 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담임쌤한테 찍힌 애들은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담임하고의 관계를 잘 가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학종은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는데 담임쌤이 종합의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학급 반장으로서 솔선수범하였음 이런 한 문장 딱 썼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정관이 야 얘는 반장 업무를 잘했네라고 보겠어요? 500자를 써야 되는데 딱 한 줄 반장으로 솔선수범하였음. 그거는요 담임쌤이 애를 매긴 겁니다. 결코 그래도 그 선생님은 그래도 나아요. 어떤 선생님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하는 행동이 조폭과 같은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아이. 근데 그 담임쌤은 그렇게 써놓고 잠이 왔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쓰을 당한 아이 같으면 저 돌 들고 담임쌤 댁에 찾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좋게 쓴 것 같은데
애매하게 쓴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학업에만 전념하는 아이. 그 만이라는 게요, 참으로 단독보조사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 쓰냐면 학업에만 전념하는 아이임. 다른 아이와 의사소통 없고 한번 이런 쭉 얘기 나오면서 본인의 뜻은 없고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 의지 박약한 모습을 보임. 공부는 잘하는데 애 싸가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종합의견에 엄마가 등장했잖아요. 이건 엄마도 담임선생님 보기에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엄마는 그 학생부를 가지고 SBS에 제보를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저 엄마도 참 이상하다. 왜? 자기 얼굴에 왜 자기 침 뱉을까? 그 담임선생님 표현을 보면 엄마도 이상한 거예요. 제 특에 저 종합의견에 엄마가 등장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아,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구나. 엄마, 학교에 와서 나댄 적 있는 엄마구나. 셋째, 담임선생님도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세특 좋은 거 나쁜 거를 제가 보여드려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담임선생님들이 쓰는 거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좋은 예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공부의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시험 보는 날 당일치기입니다. 당일치기가 효과 있어요. 두 번째, 대학교 갈 때 지원하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은 눈치 지원입니다. 세 번째, 레포트를 쓸 때 제일 좋은 전략은 짝읽기입니다. 좋은 거 짝읽기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어디 걸 짝읽기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는 학생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베껴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표절에 안 걸려요. 두 번째, 용인 외대부고 학생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에 가면 현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학생부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 갖다가 적당히 버무려서 우리의 세특 같은 걸 써주면 좋고요. 근데 문제는 담임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두 부류가 있죠. 어떤 담임선생님은 본인이 애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학생부를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혼자 꽁꽁 싸매고 있다가 나이스에다 그냥 올려버리는 분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쓴 걸 애들한테 미리 줘서 점검을 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안 보여주는, 점검하게 해주는 분이 좋은 건데 그럴 경우 이제 의논하면서 써주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설명할 건 아닌데 사정관들이 애들을 뽑기 위해서 1년에 교육을 받습니다. 사정관들이 받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사정관들이 뭐에 주목하는가를 보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같은 데 올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재를 쓴 사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런 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체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계란 말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계고 가운데 자기네 학교가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심화 과목을 까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계는 고급 물리 같은 거 안 까거든요. 근데 고급 물리를 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물리를 선택했는데 학교에서 물리 1을 듣고 물리 2를 안 듣고 고급 물리를 들으면 사정관은 그 아이 학생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위계를 안 지켰다. 그러니까 물리 1에서 고급 물리를 바로 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오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가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학교가 그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을 안 줍니까? 안 주죠. 왜?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 뒤에 뭐가 단서가 붙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의 노력을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에 그 과목이 없어서 못 갈았으면
네가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어라. 그래야만이 우리는 널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이제 역량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애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일 카렌더가 바뀌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바꿔서 숨 쉬는 시간 빼놓고 고3은 공부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통과할 거고요. 일정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탐론 누가 하는 게 좋으냐, 누가 사탐론 하는 게 좋으냐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더 잃을 것이 없는 경우. 이건 4등급은 좋은 대학까지 글렀으니까 4등급짜리들은 사탐으로 튀어라 그런 얘기였는데 사탐으로 튈 때 무조건 튀지 말고요. 사탐으로 튈 때 좋은 과목이 있습니다. 어떤 과목 하는 게 좋으냐. 근데 사탐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대학의 선택의 폭이 좁아들고 사탐을 또 해야 되니까 공부의 부담이 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4등급 이하는 어쩔 수 없다. 어떤 과목으로 가느냐 그러면 사회문화하고요. 지리 과목이 좋아요. 사회문화가 지리가 이과 애들이 친밀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대학들이 눈 가리고 암호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건대는요. 우리는 니들이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무조건 환영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고대는 뭐라 그래요? 고대. 우리는 사탐한 애들은 안 뽑을 거야. 오지 마. 근데 연대는 어떻게 해요? 연대. 다 오세요. 근데 인문계는 사탐의 변표 3%, 자연계는 과탐 변표 3%니까 오긴 오지만 점수가 낮은 놈은 안 받아.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3% 가산점은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과탐면. 그러니까 근데 더 얄미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한양대학하고 성대. 가산점 부여 가능.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고 보겠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참고서만 가져온 건데요. 보시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시험 보기 전에 기분 좋은 일을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풀린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달해요. 시험 보는 날 기분 좋은 일을 기억하고 가라고.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휴식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껌을 팍 씹어주기 바랍니다. 껌을 씹으면 치조골을 자극해서 뉴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실험해 보니까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적용해 보니까 애들 말이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년도 리뷰인데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건 애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잘 돼 있으니까. 지역이 이제 우리에 관계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과 애들에게 좋은 과 4개 소개해 드립니다. 경영, 경제, 금융, 통계. 이거 4개 과 이외에는 문과는 전망 있는 과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고요. 이과는 의학학 계열을 가야 되는데 그 의대는요. 의대 가는 게 좋을까요? 첨단학과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라를 위하면 우수한 인재가 첨단학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나의 인생을 위하면 의대 가야죠.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에 종종 가면 할아버지 2명이 걸어오잖아요. 근데 누가 환자이고 누가 의사인지 옷을 봐야 알죠. 얼굴을 보면 모르죠. 하얀 옷 입었으면 의사고 줄무늬 입었으면 환자입니다. 그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도 의사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 거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 거. 요거를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올해 고의는 잘 보셔야 돼요. 일종의 그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치를 때 행동 지침이에요. 뭐냐면 맨 위에 거는 수능보다 학생부 성적이 높을 때, 중간에 거는 수능과 학생부가 비슷할 때, 마지막 거는 수능이 학생부보다 잘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잘 나오면 수시로, 논술이 잘 나오면, 학생부와 수능이 비슷하면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근데 모의고사 수능이 잘 나오면 정시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단순 참고용입니다. 뭐냐면 내신이 3등급일 때 수능이 몇몇 등급일 때 합격 확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높지 않죠. 그죠? 이런 애들은 아주 우울한 거죠. 학생부 5등급, 수능 5등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대까지 범위를 넓혀봐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애들 갖다 주면 애들이 충격 먹을 거예요. 충격요법으로 쓰시면 좋을 거고요. 잡설은 검정고시 얘기인데 검정고시는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까 봐 제가 일부러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